수사가 시작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은 모두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해주지만 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의 진술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은 다음에 더 하고 싶은 말은 검찰에 가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성범죄 수사 현실에서 고소를 한 여성과 고소를 당한 남성은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을 대리하기도 하고 반면 고소를 당한 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가장 흔한 경우인 고소하는 분은 여성이고 고소당한 분은 남성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와 피의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 사건을 맡으면서 느꼈던 수사기관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인을 대리할 때와 피의자를 대리할 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인을 대리하는 경우는 특이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고소인의 말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적어주고 이야기도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의 첫 단추는 고소장이고 그 고소장을 쓴 고소인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건에 대한 내용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말 하나하나를 들어야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성범죄로 주장하는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고 행위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모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꼼꼼하게 청취하고 그 내용을 모두 조서에 적는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한쪽 편을 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할 때입니다. 아까 고소인 측 대리할 때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말을 모두 들어주고 꼼꼼하게 사연을 경청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억울했던 경우를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명 답정너식으로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경찰관은 예전과는 달리 수사를 하고 나면 송치할지 불송치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범죄가 인정돼, 즉 강간이야, 강제추행이야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검찰로 넘기는 송치를 해야 되고 범죄가 안 되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송치인지 불송치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결론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경찰에게 피의자 측에 억울한 말을 하려고 하면 많은 경우 저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검찰에 가서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선 앞부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판단은 당연히 하는 기관입니다. 송치냐 불송치냐를 판단하는 건 그건 누가 봐도 판단이고 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모든 사건을 송치했지만 그때도 역시 송치하면서 의견이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역시 경찰은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검찰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 말은 즉 우리는 송치할 거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텐 얘기하지 말아란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피의자들은 처음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 첫 조사에서 우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검찰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건 답정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이미 범죄가 인정되고 검찰로 넘길 거니까 검찰에 가서 말해라, 그 뜻이거든요.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당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내가 왜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한 건지도 이해할 수 없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나를 성범죄자로 주장하는지를 조사 때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본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경찰서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봐야 고소인은 이렇다는데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고소인의 주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한 피의자에게 우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은 피의자로 하여금 더 이상 싸워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제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같이 간 사건에서는 조사를 마치고 경찰관에게 오늘 조사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할 테니까 한 1, 2주만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수의 경찰관님들은 어차피 검찰로 넘어갈 거니까 검찰에 제출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상대 측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친구가 싸워도 양측 얘기를 들어봐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한쪽 얘기만 듣고 그냥 넘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를 받다 보면 유치한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변호했던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남녀가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 걸로 인해서 여성
여성이 남성을 고소한 사건인데 그 성적인 행위를 한 골목까지 걸어가는 영상도 있는데 그 당시에 영상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조금씩 술을 먹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걸어가는 장면 중에 유독 여성이 비틀거리는 곳에서만 멈춤을 한 다음에 지금 술 취한 애 네가 왜 끌고 가냐, 이거 준강간죄 아니냐, 준강제추행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여성이 약간 머리를 쓰다듬은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지금 봐라,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오늘 경찰이 저런 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나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찰의 답은 검찰에 제출하세요입니다. 그 말은 오늘 네가 무슨 말을 했든 나는 이미 결과가 정해졌어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퉈볼 의지를 상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범죄 고소인을 조사할 때 네네. 한간에는 피해자 진술에 앞뒤가 안 맞으면 수정까지 해주면서 조서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네. 혹시 이런 점도 있으실까요?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공정하게 하는 건 당연히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경험한 일을 잘 진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조사받는 과정이 뭐 긴장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또 경험한 일을 누구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수정하세요, 이런 의미이시죠? 이렇게 경찰이 진술을 끌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양측을 똑같이 해주는 거는 필요한 거죠. 특히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는 저도 이 말을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 그거는 나중에 제출하고 싶으면 나중에 따로 써서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조서를 이제 고치고 추가하는 건 어떻게 보면 권리이기도 한데 그거를 좀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범죄 사건을 검찰로 넘기려는 수사기관의 태도가 그 다른 사건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는 흔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일단 경찰도 기본적으로는 수사를 당연히 잘하는 전문기관이고 게다가 누가 누구를 고소할 때는 당연히 범죄가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거라서 당연히 그거에 따라 상식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으로 가는 게 너무 맞죠. 너무 당연한 건데 성범죄는 특성이 당사자들의 말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 없다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CCTV나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의 싸움이고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구속이 되냐 아무런 처벌을 안 받냐, 정말 결과도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는데 한쪽 이야기만 듣고 다소 편파적으로 여성의 말은 진리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검찰로 넘어가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매우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흐름은 경찰만 그런 것은 아니고 검찰도 또 마찬가지인 것은 경찰에서 그렇게 해서 넘기면 검찰에서는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찰보다는 조금 덜 심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애매하면 법원에 가서 싸운 게 맞지, 그래서 기소를 해버리고, 또 기소를 하면 무죄 나올 확률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고,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애매하지만 억울하면 항소하겠지 하고 1심에서 일명 유죄를 때리고, 항소심은 1심에서 알아서 했겠지 하고 또 그냥 항소 기각, 유죄를 유지해버리면 대법원까지는 어차피 못 가기 때문에 사건이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혐의가 인정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다 뭐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 그냥 혐의가 인정된 걸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저는 솔직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의 입장에서 불송치를 하는 것보다 송치를 하면 고소인에게는 혐의가 인정돼서 송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소인은 불만이 없을 테고, 피고소인에게는 아, 저희는 어차피 최종적인 처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님한테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갈 수가 있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로 억울하면 법원에 가서 혐의를 다투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억울하면 또 항소심에 가고, 그리고 재판 과정은 또 수사 과정과는 달리 담당자랑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항소해라 이런 식이라서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현실이고 현실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는 없으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 가급적 첫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가 재판 과정보다 더 재량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가급적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또 하나는, 변호사님 저 이렇게 억울한데 수사관 교체 신청할까요? 민원 넣을까요? 경찰청에 진정을 넣을까요?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까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외부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리는 것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99.9%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사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검사로 일할 때 그런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도 있고 그런 진정을 받아본 적도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수사관 교체를 생각보다 쉽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고, 최악은 교체를 신청했지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불만을 갖고 있던 그 수사관한테 마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나에 대해서 교체 신청을 했는데 교체가 안 됐으니 남은 절차는 더 유리하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각 사안에 맞는 대처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에서의 수사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한번 방향을 잡고 나면 이 방향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은 분들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잘못되면 그때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정기검진에서 몸에 큰 병이 발견됐는데 일단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때 병원을 가야지 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생각한 게 맞는지, 지금 나한테 급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꼭 받으시라는 의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